이승재님 혼자 계신 게 아닌가 봐요? 아니, 혼자 있어요. 아, 혼자 계세요? 그럼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뭐가 소리가 조금 나는데. 제 쪽인가? 예,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이 이벤트 참석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들어와 버릇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벤트 참석 다 한 분씩 체크해 보려고요. 아, 아마 이 이벤트 저 누르고서 들어오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진재 저하고 저기 그 이장님은 매번 당연히 하는데 아, 그래요? 오늘은 진재근님만 누르셨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지나간 거 이벤트 기록들을 다 봤더니 네. 대부분 그래요. 이제 글쎄. 어떨 때 의식적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 그때만 조금 올라가고 네. 보통은 4명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 4명이 제일 흔하고 예. 최대 많을 때 12명. 예. 아. 최근에는 안 눌렀네. 이승재님 바닥인가 봐요? 아니면 앉은뱅이 책상? 아니, 그냥 매트 위에 그냥. 매트에. 예. 아, 매트에서 저기 하시는구나. 저는 뒤쪽에 그 장롱처럼 보이길래 아, 예. 그게 혹시 그 옛날 저는 제가 오피스텔 살고 그럴 때 그것 잡아 당기면 아, 침대가 딱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타입인가?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었거든요. 예. 야, 전 침대는 안 쓰고요. 매트. 예. 저는 아직 반팔 못 입겠던데. 저녁 오늘 때문에 좀 낮엔 덥더라고요. 오늘 예, 덥더라고요. 예. 낮엔 덥고 저녁 때 되면 아직도 그래도 또 약간 쌀쌀하고. 예. 오늘은 장 소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보셨어요? 저 2부. 이북 쪽으로. 지난번에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생태 위기 2부. 생태 위기. 아, 2부. 예. 지난주에 1부 했잖아, 1부. 예. 네. 이번 주는 오늘은 2부. 2탄. 예. 예. 조금씩 끊어서. 이장님은 진행하신다고 신경을 안 썼더니 이장님 소식을 제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아, 페이스북에 가끔 올리시니까. 예, 올라오는 거 보는데 주로 이제 그 사진 위주 이렇게 하는 거랑 예, 그다음에 예. 글들 예. 그날 문구 좋은 거 이렇게 하고 챙기시고 막 이러는데 일정이 드러나는 거는 바깥 출사 나가셨을 때 정도? 그런 정도. 그 외에는 어떻게 지내시지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신비주의. 오랜만입니다. 김종성 대표님. 마이크 안 꺼졌어요. 들려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들어오셔서 마이크 들는 것도 몰라. 아니면 마이크 켜셨어도 아마 설정이나 이것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지도 모르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이제 들리네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들려요.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여전히 건강하고 좋아 보이십니다. 아, 예.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여전히 그냥 씩씩하게. 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이승재님하고는 잘 아세요? 네, 우리 한 번씩 예전에 이제 제가 참가하면 한 번씩 뵙고 또 페이스북 네. 댓글도 한 번씩 남기고 이렇게 아, 소통하고. 그러셨구나. 예. 안 그래도 오늘 나갔다가 조금 전에 들어와갖고 그때 유영진 대표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 생각나갖고 제가 뭔 이야기했죠?
독서 뭐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댓글 맞아요. 예, 댓글에서 예. 우리 반상회 할 때마다 좀 각자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 가지고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고 네. 제가 댓글 그렇게 남겼었잖아요. 예. 네. 그렇잖아도 저기 들어오시면 주로 이제 진재근 대표님이 주로 그러시는데 매주 읽으셨던 내용들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 독서 토론 모임 가면 책을 지정해 갖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토론을. 그렇죠. 예.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냥 각자 자기가 읽었던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좋죠. 예. 예. 저는 그게 요즘 분위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러다 서로 함께 읽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예. 분야나 다 이런 게 워낙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또 이게 제 화면에 네 분이 계시네요, 지금. 작업자 포함해서. 예. 예. 보통 뭐 6명. 우리 4명만 해야 돼요. 예. 그럼 있으면 몇 분 더 들어오실 거예요. 다 들어오세요. 두세 분 정도 또 들어오시겠다. 근데 오늘은 좀 딴 날보다 늦으시네요. 해가 길어져가지고. 이영진 대표님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봄에 최근에 바깥 나들이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갖고 예전에는 그냥 그 안에만 너무 계셔갖고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걱정시키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실제로 약간 좀 너무 집에 있고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싶긴 한데 이게 나가면 돈이라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 가까운데 이제 요즘은 산책로 개발하고 예. 그리고 그냥 대표님께서 돈을 쓰셔야지 경제가 이제 돌아간다고. 근데 이게 평생 습관이 몸에 밴 게 돈은 집으로 갖고 들어오기만 하는 거지 남자는 돈 쓰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이 짜져 있었나 봐요 머릿속에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일부러 쓰려고 그래도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아내하고 저기 강영민님 하고 같이 제주 다녀온 거 진짜 오랜만에 갔다 와서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보통 때 밖에서 벌어 들어온 거는 제가 뭐 딱 경비 빼고는 전부 다 항상 집에 갖다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기는 없는데 사실 제가 쓸 돈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긴 했는데 근데 조금 뭔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패턴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간 반강제적으로 제 의사를 이렇게 통과시킨 것도 좀 있지만 뭐라 그러지? 이제는 집에 생활비 벌어다 주는 거 이제 신경 좀 안 쓰는 걸로. 예, 그러기로. 벌어다 준 걸로 그냥 먹고 살기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 여유 생기고 나도 조금 써도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요거 옷걸이 10,000원짜리거든요. 예, 근데 쿠팡에서 이거 하나 주문하는 데까지 제가 한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신경 쓰느라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눌려 있었는지 그게 조금 요즘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재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는 잘하고 오셨어요? 진재근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재물포 구락부 가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 구락부. 거기 가서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에서는 그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교육에서는 그것 정도 그 범위 안에서 보통 하니까.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저는 글을 쓰고 인공지능이 이제 이 더빙을 해주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하나 녹음해가지고 하나 왔습니다. 예.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성재 이장님이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장님이 저기 시작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진재근님 저기부터 예. 들어보는 걸로. 그럼 이제 진재근 선생님 먼저 이제 시작을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의 닉은 엔딩 코드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이 평온하도록 돕는 엔딩 코드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떠오른다면, 가족들이 모르는 유산 자산이 떠오른다면 편안하게 세상과 작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온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혹시 공유됐나요? 예. 네. 네, 잘 들렸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의 닉은 엔딩 코드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이 평온하도록 돕는 엔딩 코드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떠오른다면, 가족들이 모르는 유산, 자산이 떠오른다면 편안하게 세상과 작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아온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온하게 눈을 감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엔딩 코드는 평온한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 웰다잉 교육문화연구원의 소원노트 교실 서비스를 통해 나의 인생은 어땠는지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갈 것을 정리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정리해보세요. 죽음은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웰다잉은 곧 웰빙의 마지막 한계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할수록 남은 삶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삶과 살아갈 삶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나의 마지막 순간 자연스럽게 준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 연사를 남자로 하든지 여자로 하든지 그런 것도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연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가면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그 타협 포럼에서 이건종 대표님이 이 녹음을 손녀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때 어떤 경우에 이 같이 자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주는, 동화책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그런 걸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거기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유료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기가 이 광고가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오디오 더빙을 하는 걸 오늘 처음 이제 배웠고 이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구는 같은 도구인데 네. 이제 그 하시는 분야나 또 다양한 필요에 따라 갖고 정말 그런 응용 범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전에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거, 이게 네. 초기에 나왔을 때, 네. 예, 그거를 저는 그냥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편하니까 그러고 해가지고 가서 교육장에서 이걸 알려드렸더니 그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배우신 분들 중에 그걸 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자서전 출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 대피라는 거,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걸 배우셔가지고 네. 그래서 확실히 이 도구나 그거 사용법 요거하고 현장에서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응용하시는 거는 전혀 다른 분야구나. 그때도 또 깨달았습니다. 진재근 대표님도 이제 또 멋지게 이렇게 활용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올리긴 했었는데, 이제 클로바 AI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든 걸, 그걸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또 봤으면 합니다. 네. 미세먼지에 우리가 대처하는 공유됐죠? 네. 예, 예, 잘 됩니다. 네. 미세먼지는 무엇일까?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그림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자동차에서, 공장 등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적당한 환기, 미세먼지 농도 점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네. 예. 이것은 이제 그 디지털 배움터에서 미리 캠퍼스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그 파워포인트 만드는 걸 크로바 AI라고 이제 그 우리 네이버에서 개발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개발한 그 이제 클로바 더빙이라고 하는 그 앱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아주 짤막하니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닌가. 이 한 주간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겠네요. 그러게. 실습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게. 네. 그러면 장필규 소장님 그 2탄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김종성 대표님이 오래간만에 들어오셔서, 네. 울산이라 그러셨죠? 예, 포항입니다. 포항. 그러면 영일만 친구 할 때 그 영일만이 포항일 때 다 영일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옛날에는 영일 그 네. 이제 지역이 그 영일군 이렇게 했는데 포항은 따로 이제 거기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영일만이라 하면 보통 포항을 이렇게 받아 이렇게 네. 이제 영일만 그러니까 해가 영일만 친구 네. 그러면 하여튼 뭐 포항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포항으로 이제 대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끔 노래방 가서 그 영일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영일만 친구인데, 예. 하여튼 그 경상도 친구들이 그 항상 그 생각이 나면은 그 노래를 좀 불렀죠. 네, 상당히 그 좋은 노래잖아요. 영일만 친구. 채베코 노래. 네네, 맞습니다. 저도 한 번씩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공유를 하고요. 발표에 앞서서 이제 그 시각 정화 운동을 위해서 이게 어제 동네에 가다 보니까 이게 작약인가요, 진 선배님? 이게 작약하고 저는 모란하고 좀 헷갈리는데 이게 작약인 것 같아요. 아직 모란을 필 때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작약이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은 아직 안 피었어요. 저도 좀 작약으로 알고서 이렇게 폈더라고요. 이제 뭐 네.
같은 동네에서도 한쪽 음지 쪽은 꽃망울이 맺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저 양지 쪽은 이렇게 활짝 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작약꽃을 피워봤고요. 확실히 4월 달에 5월 달에 피는 꽃 중에 상당히 그 강렬한 하여튼 꽃이 이거 굉장히 그 강하더라고요. 작약꽃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한번 이거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이게 오후 한 5시, 이게 6시인가요? 이제 이렇게 뉘엿뉘엿 해가 질 때인데 이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또 환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등나무 꽃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참 이 꽃이 예쁘더라고요. 예, 이게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등나무 꽃이 이쪽 부천 지역에는 이렇게 이제 피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등나무 꽃을 한번 찍어봤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벌꿀은 벌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게 벌 개체수가 줄은 게 사실인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시니어 상담가 이제 활동 이제 3년 차 하면서 야외 그 상담 적지를 이렇게 찾아다녔었거든요. 어디서 야외 상담을 하면 좋은가라고 해서 새로운 저 상담 장소를 찾는 중에 이게 이제 그 온수역, 네, 온수역에서 내려서 항동이라고 하는 그 신도시라고 이제 구로구의 제일 외곽이에요. 구로구의 외곽이고 부천하고 이제 접근 그 접도구역인데 거기에 이제 푸른 수목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연히 들렸다가 저도 이런 꽃을 처음 봤습니다. 이제 여기 근데 병솔꽃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적혀서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솔꽃이라고 이제 메모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걸 찾아보니까 이 병솔이 그냥 이 한글 그대로 우리 병을 닦는 솔 있잖아요. 병에다가 이제 주입구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병을 닦는 솔. 그래서 그 병을 닦는 솔과 같이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병솔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쁘기도 하고 나중에 이거 의미를 찾아보니까 진짜 그 병에다 넣고서 그 닦는 솔처럼 그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물을 갖다가 막 이게 온실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물을 주고 난 다음이라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비거니즘 얘기를 하면서 왜 비건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이 강의는 끝나군요. 예. 그래서 이제 3회차 때 배운 내용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간단히 한번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육식과 생태 위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그 육지의 어떤 생태계도 이미 그 중병을 앓고 있고 지구는 지금 뭐 완전히 풍에 걸려 있다. 지금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교육을 받고서는 지구는 이제는 뭐 아파서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그 급브레이크도 안 듣는 그러한 그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생태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참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뿐만이 아니고 이 바다도 상당히 지금 위태롭다, 이미 많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의 이게 시스피라시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저도 이거 이제 한 중간 정도밖에 못 봤는데 이거 보면은 그야말로 왜 우리가 육지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닷속은 실제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바닷속도 지금 엄청 피폐해져 있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무분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뭐 바다도 많이 지금 망가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육지에서의 문제죠. 이렇게 사막화가 되고 기후 온난화, 그다음에 뭐 1도씨, 2도씨 높아지는 게 저는 이렇게 아직도 교육을 받았는데도 마음에 이렇게 피부에 안 닿아요. 근데 굉장히 진짜 뭐 0.5도, 1도씩 올라가는 게 진짜 위험한 환경에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제 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등나무에 예년에 등나무에 꽃이 피면은 기억으로는 이 벌들이 많이 날아다녔거든요. 그다음에 인근의 동네에서도 지금 뭐 우리가 모란꽃 미스김 모란꽃이라는 게 있어요. 모란꽃이 아니고 라일락꽃, 미스김 라일락꽃. 그런 라일락꽃이 피고 뭐 이 봄꽃이 막 필 때면은 이 벌이 상당히 많이 날아다니고 했는데 이 도시 인근에서도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벌이 실제로는 지금 최근에 이게 지금 70억 마리가 증발이 됐다. 4년 내에 인류 멸종이다. 이런 식의 지금 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기사를 쓴 내용이 있고 벌통이 지금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던 벌거리 완전히 어딘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집단 실종 미스터리 해가지고 이거 뭐 지난 3월 6일자 기사니까요. 최근 이제 기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꿀벌이 이제 집단 폐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 원인은 지금 전국에 이제 국내의 경우에 4천 농가에 39만 통의 벌통에서 벌이 좀 실종이 됐다는 이제 현실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바이러스, 우리 인간한테 지금 뭐 이게 인수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레라 때문에 지금 2년 반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미 자연 생태계 쪽에서는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꿀벌 응애 해충 이런 거와 이제 이상 기후 온난화 이거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작년 9월 10월에는 뭐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작년 9월에는 일찍 이제 가을 없이 실종이 돼서 겨울이 왔고요. 11월 12월에는 또 이제 높은 기온으로 하여튼 뭐 이제 온도가 이제 널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꽃피는 시기와 해충의 시기의 변동을 일으켜서 뭔가는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이제 깨져나간 상태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런 꿀의 사례를 봤을 때 꿀뿐만이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꿀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제 강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대 작물의 71%가 꿀벌에 의해서 지금 수분을 한다 그러잖아요. 꿀벌이 사라지면은 또 이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고 뭐 작물의 가격은 상승될 거는 뻔한 거고요. 꿀벌이 사라지면 한 해 인간이 142만 명이 죽는다. 그다음에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 생장도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면 세계 100대 농산물의 생산량이 현재 29%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엔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실제로는 곤충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벌레가 이렇게 곤충들이 사라지면은 생태계가 이제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먹이 사슬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수분 매개라든지 해충 관리, 유기물질의 재활용, 토양 관리 등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일원으로서 어떤 벌레나 해충이나 곤충들이 이제 다 작용을 하는데 40% 이상의 벌레종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감소된 상태에서도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멸종 속도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적응력이라든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8배 정도 이제 멸종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차 대멸종의 시대에 이게 곤충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제기가 된 그러한 과학 전문지에 실린 내용인데 벌써 2008년도라 그러면 뭐 벌써 4년, 15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세가 대멸종, 그다음에 현재 제6차 대멸종은 1700년도 대멸종에 대한 불신과도 같다. 2014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육지 척추입니다. 척추동물의 500종 이상이 멸종 직전이고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2020년 이제 보고서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최소 543종의 육지 척추동물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전혀 이런 쪽에는 뭐 관심이라든가 보도가 좀 뭐 과학자라든가 전문인 생태학자들 외에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걸 잘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이렇게 많은 종의 척추동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자연 보존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멸종은 진화의 과정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다음에 자연스럽지 않은 점은 현재의 멸종 속도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배경 멸종 속도 또는 멸종 속도 기준치는 인간 활동 이전의 멸종 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의 멸종 속도는 기준 멸종 속도의 10배에서 100배로 추정한다. 이게 결국 이제 우리 어떤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이라든지 자연 보호에 대한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그 본인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 습관화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 종이 멸종의 위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지금 현실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개구리 같은 이 양서류라 그러나요? 41%가 지금 멸종이 됐다는 부분이고, 침엽수는 34%. 이게 이제 바다의 우리 산호초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큰 이제 문제더라고요. 33%가 지금 멸종이 됐고, 머지않아 이건 다 백화 현상으로 이제 그 산호초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잠자리 뭐 나비 이런 곤충류들이 이미 41%가 멸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새가 이제 보면은 저도 이게 며칠 무슨 이게 뭐 본 적은 없죠. 사진으로 본 기억은 있는데, 이 새가 이 도도새라고 하는 이제 멸종한 새인데요. 이게 수렵 활동이 이제 과도하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살아 있어야 될 그러한 그 조류가 이미 이제 멸종이 됐다는 거죠. 너무 무분별하게 이걸 잡아댔기 때문에. 그래도 멸종한 이제 새의 이제 그 종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넷플릭스를 한번 요 시스프로시라고 하는 요 프로를 혹시 못 보셨으면은 한번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그 어류 조업에 대한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대규모 그 어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거를 뒤로 상당히 그 은밀하게 감춘다는 거죠. 지금 뭐 페트병으로 지금 뭐 실제로는 그 지구 바다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에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페트병은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업에 대한 그 이 어떤 그 어망이라든지 뭐 크롤선이라 그러나요? 싹쓸이 그 어선, 그다음에 이제 낚싯줄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바다의 어떤 피해 원인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하고 좀 동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뭐 육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눈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좀 그 우리 생활에는 좀 떨어져 있는 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큰 현재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는 개가 물어가도 놔둔다고 하는 명태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겨울에 명태 얼은 거 많이 그저 먹고, 명태,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오징어 금값이고 명태라고 하는 것도 뭐 동해안에서 명태라는 게 이제 없잖아요. 이제 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제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이유가 뭐겠느냐. 이제 온난화 조류의 어떤 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요게 이제 저도 이걸 보고 놀랐는데요. 이게 혹시 이게 뭐 무슨 그 사진인지 좀 아시는 분 계세요? 요즘 사진. 쓰레기랑 기름 같은데 쓰레기. 그렇죠. 이게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이걸 뭐 제거를 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쓰레기 섬이에요. 쓰레기 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의 16배라고 합니다. 16배. 우리 남한의 면적이 16배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면적의 쓰레기 섬들이 이 남태평양 밑에, 그다음에 저 북쪽으로도 또 이런 쓰레기 섬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전 지역에 이렇게 좀 퍼져서 쓰레기 섬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 해서 이제 이 사진으로 이렇게 좀 쓰레기 섬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지 고래도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고래도 뭐 이게 뭐 엄청난 그 수의 고래들이 지금 그 어망선에 의해서 대규모 이러한 의해서만 해가지고 이게 고래를 뭐 잡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막 정해져 있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가시거리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무분별하게 이 고래라든지 돌고래라든지 또 상어의 그 삭스핀 이런 요리 때문에 이런 상어 엄청나게 지금 일본의 해역이라든지 이 태평양상에서도 이게 무분별하게만 잡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가 이 고래가 이제 숨을 쉴 때 이게 이산화탄소 이 산소를 내뿜고 이게 어떤 이 정화 운동을 할 때도 이 고래에 이렇게 숨 쉴 때 막 내뿜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한 지구의 뭐라 그럴까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이렇게 산소를 정화시키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 고래들을 막 무분별하게 잡아 들여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상당한 지금 이 대기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회일 펌프라고 해서 고래의 어떤 개체수가 줄어듦에 인해서 어떤 벌어지는 사슬, 결국은 이제 이 어떤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정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줄이게 된다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100%는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런 고의 남에게 의한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을 페일 펌프라고 하는 이런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과 고래 펌프, 이게 이제 설명에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고래 수면 위에서 이제 배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면에 식물성 플랑크들이 번식을 해서 그게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그게 이제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니까 뭔가 이제 정화 활동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 흡수량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아마존이 4배이며 이는 모든 내륙 생태계의 흡수량과도 같은 지구 공기의 절반가량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양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래의 개체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매해 줄고 있고 이를 살리는 돌고래와 고래는 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금 멸종이 돼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산호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먹이 사슬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래가 이제 없어지고 상어가 없어지고 상위 계층의 포식 동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 먹이 사슬이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호초가 결국은 이러한 조류의 배설물에 의해서 자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세 조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조류, 수중 생물들이 이 산호초 안에 다 기생을 하는데 그러한 터전이 완전히 이제 우리 집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도 줄어들면서 이 산호초가 자기의 기능을 못하면서 완전히 하얗게 석회석처럼 백화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이미 일부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이게 가속화가 되면서 결국 산호초라고 하는 거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바다의 생태 위기가 무차별한 어획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그것도 이제 우리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회용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이러한 어획
예, 어망에 대한 그 어구들 이런 부분 무분별한 사용에 의해서 많이 좀 바다가 망가지고 있다. 대규모 어업이 바다의 최대 위기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매스컴이나 이렇게 이쪽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숨기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자들이 취재 나가서 뭔가는 좀 분명하게 좀 밝히려고 하더라도 그쪽에 그 책임자들이 아주 그 이렇게 인터뷰를 막 막고 사진 찍는 거를 막 카메라를 뺏고 막 이러더라고요. 상어도 지금 상어와 같은 최상의 포식자가 사라지면 생태계 균형이 지금 파괴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어가 없어지면 하위 포식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초식 동물은 먹어치우고 그 초식 동물이 없는 바다에서는 미세조류가 너무 많아져 그 산호가 경쟁에서 밀려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생태계의 흐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다에 대한 부분 아직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 생태계 환경의 어떤 그 문제들이 왜 코로나를 야기를 했고 코로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서의 또 우리 인간 생활의 앞으로의 또 예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아마 또 그런 강의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3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보시고서 한번 느끼신 부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기 벌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꽃잎차 앞으로 문제예요. 꽃이 별로 뭐 안 생길 텐데 뭐 꽃도 뭐 개체수가 이제는 뭐 그죠? 예. 과일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는 참 근데 이제 그 넷플릭스 방송 그 영화에서도 결국 환경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있는 거를 그대로 좀 보존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지금 뭐 아마존이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고 뭐 아프리카 우림 뭐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 이런 데들이 다 지금 뭐 이 벌채가 되고 벌목이 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바다는 지금 설명드린데도 진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지만은 심각한 그저 지금 위기에 바다도 지금 그저 처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인간 그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너무하는 것 같아.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이 진짜 자연은 너무 못 살게 꾸는 것 같아.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자연을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우리 저 공윤수 원장님 뒤에 꽃이 그게 무슨 꽃이죠? 진달 예? 복숭아 복사꽃. 아 복사꽃이에요. 예쁘다. 박순래 대표님은 이 저 화상이 이렇게 이렇게 파란 기가 돌죠? 몰라요. 이 형광등이라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 그러네요. 이상하네. 조금 파랗게 보여요, 약간. 아까는 또 얼굴이 안 나오더니 또 어떻게 만지니까 이제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을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아니 설마요. 이게 근데- 뭐 조명이 그런가 봐요. 예. 근데 그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함께 잘 가면 좋겠다 이런 거는 예. 항상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그 주장을 위해서 정보를 이렇게 그 수집해 갖고 전달하는 그런 그 뭐랄까 책을 저술하는 사람들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조금 그냥 그 의도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저기 때문에도 그렇고 약간 그 좀 지나칠 때가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연하고 함께 가면 좋고 바다도 보호되면 좋고 다 그런 쪽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명태 같은 것도 환경 파괴라든가 남획만이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그게 전부는 아니고 실제 수온이나 이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그 해류 변화라든가 이런 영향 부분에 대한 거를 함께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걸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도 꼭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그 지구 전체 크기에서 그 바다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는 지구 반지름이 한 6,8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다 깊은 데가 바다 전체 평균 그 두께 있잖아요. 이 깊이, 평균 깊이가 한 3,600 미터 정도 요렇게 보통 이제 보는데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두께냐면은 그 계란으로 치면 껍질 두께도 안 되는 그거보다도 훨씬 적고 그냥 한 1000분의 1 수준?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 거의 그 정도의 이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실제로 그 바다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 그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육지 생물이 없어지는 속도가 사실은 훨씬 더 심하거든요. 빠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주장은 좋은 주장대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전달되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어떤 정보를 가감하거나 바꾸고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거를 우리가 취급할 때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딱 하나는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저기 해야 되는데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들도 항상 함께 생각이 조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오늘 보면서 내용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관심 많이 가지는 분야고 또 그 안에 바르게 전달되는 중요한 내용도 많고 실제로 그 어업 쪽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어업 쪽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돈 관련돼 가지고 뭉쳐 있는 쪽들을 기자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환경 보호 단체들조차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어업 쪽을 때리는 환경 보호 단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처럼 보통 이렇게 놓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면에서는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관련도 있지만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거,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접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능력을 좀 키워가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리액션이 없어갖고 제가 장 소장님 또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속상하실까봐 그래서 그냥 의견 짧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니 그 충격들을 받으셔갖고 가만 계시는 거라고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환경을 잘 지켜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저는 원래 이제 인간이 가장 상위 포식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구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지구 전체로 보면 자꾸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난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기상 이변이라든지 또 지금 꿀벌이 다 이제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고 이런 이제 인식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작지만은 있나. 결국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인간이 멸종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가다 보면 네. 왜냐면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인간도 살 수 있는 그 이제 공간인데 인간이 가장 큰 그 지구로 보면은 어떤 기생충 예를 들면 막 이제 그런 그 가장 해를 주는 그런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다가 뭐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뚜렷하게 딱 뭔가 인식만 가지고 있지 그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뭐 그런 캠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어봤자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다가도 뭐 잊어버리고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뭐 한국만 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제 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있는 정보를 그 정확하고 제 시점에 왜곡 없이 이렇게 왜곡이나 지연 없이 공유하는 것부터 그런 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놓치고 행동까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차단하고 왜곡하고 보류하는 거, 예, 전달을 보류하는 거, 요런 것들부터 우리가 풀어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정 안 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너무 넘치거나 막 이럴 거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우리 인구 증가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하향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구 전체로 놓고 봐도 좀 인간이 하는 게 시원찮다 싶으면 우리는 우리가 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구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이제 기업들이나 뭐 소비자들도 뭐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신경을 많이 이제 쓰는 것 같고 기업들도 뭐 ESG 뭐 이런 거 이제 해가고 같이 또 동참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이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참 좋은 강의 저는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김종성님 뭐 해주실 말씀 뭐 있으실까요? 저는 갑자기 이제 오늘 처음 들어와서 뭐 일주일간에 뭐 있었던 일이나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이번 주에 읽으셨던 책 같은 것도. 네네. 전 책은 이제 막 뭐 좀 내용들이 있으면 뭐 도서관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또 책이 제일 그냥 싸고 제일 이제 유익한 것 같아요. 제일 싸고 뭐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가성비. 책을 주로 뭔가 이렇게 딱 그 누군가 책을 소개해 주거나 좋다고 하면 그 책 일단 구매를 하거든요. 구매하기 전에 최근에는 이제 밀리의 서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구독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신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PC로 봐도 되고 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간 날 때 이제 한 번씩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다 여러 가지 책들을 그냥 생각날 때마다 독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날 때마다 어떤 때는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이런 책을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쭉 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이어서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튼 뭐 주변에 책들은 그냥 손에 잡히는 데 있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가면 책이 또 있고 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잘 하는 거는 아침에 이제 이제 항상 운동하고 들어와서 반신욕 같은 거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은 그때 이제 그거 하면서 책을 뭐 하루에 이제 저는 한 70페이지씩 80페이지씩 읽겠다 이렇게 목표를 두면 그만큼 이제 읽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거 이제 뭐 그렇게 읽다 보면은 한 권을 다 읽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저는 그 책을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 옆에도 지금 책이 이게 이제 이거 읽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의 탄생이라고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세상을 바꾼 어떤 천재들의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사고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수학자나 뭐 과학자나 이 천재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뭐 수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그, 그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직감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느끼고 그거를 그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직감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이제 그게 딱 알아지는데 그거를 이분들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뭐 논리적으로 이제 저 풀이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이제 그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천재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모든 그 과학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얘기를 보면 가장 그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고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뭐 물리학자 아르망 트루소가 했는데 하여튼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는 점들이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13가지 도구를 통해서 연습을 하면 이 도구들을 가지고 연습하면 이런 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3가지 도구가 목차에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각의 도구가 관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거, 어떤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관찰할 때 정말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관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감각을 사용해서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형상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은 다 읽진 않았는데 형상화, 그다음에 추상화, 어떤 패턴에 대한 또 인식, 패턴을 가지고 또 이게 어떤 패턴을 찾아낸다 이런 거하고 그리고 유추, 뭐 우리 몸으로 또 생각하기, 뭐 감정이입, 뭐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있거든. 제가 이제 읽어본 거는 관찰밖에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이 책도 제가 틈나는 대로 이제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그런 책들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책 한 권 가지고 처음부터 책을 읽으면 끝까지 잘 못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을 그냥 빠르게 끝까지 그냥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하여튼 메모를 이제 해가면서 빠르게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 그래갖고 한 번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또 빠르게 또 읽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니까 전체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그냥 부분적으로 하다가 그냥 전체를 못 읽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독서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틈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도 조금씩 이제 뭐 더 좋은 개선점이 있는가, 뭐 책을 또 이제 좀 더 빠르게 또 할 수 있는 요 책 독서에 대한 책도 또 조금씩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지난 그 주에 그 유영진 우리 대표님께서 독서 토론을 자기 이제 각자 읽은 책들을 한번 가지고 이제 오늘 일요일 날 같이 한번 이제 시간 같은 그 책을 그 소개하는 시간을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그 이제 얘기가 있으셔서 제가 그거 참 이제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오늘 이제 그 시간을 하신다고 하시기에 제가 급하게 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꼼꼼하게 다 읽고 한번 제가 설명을 더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네, 예, 맞습니다. 다음 주에 꼭 부탁드립니다. 되게 처음인데 지금 이게 아니 전부 다 말고 일주일 동안 읽은 분량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 완전히 읽으려고 저기 하지 마세요. 바쁜 분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원래 저희가 그 진재근 선생님도 그렇고 공 원장님도 저희도 다 이제 읽은 책 중심으로 초기에 시작을 했었어요. 네. 예, 그렇게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제 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각자 일주일 동안 접했던 정보들 그거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뭐 온라인에서 아니면 이북, 뭐 PDF, 뭐 그다음에 사이트 URL 이런 거든지 뭐든지 이제 내가 습득한 것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로 예, 요즘 분위기는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딱 종이책으로 한정하지는 않는 네네. 약간 그런 분위기니까 예, 편하게 계속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환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와서 저기 그동안 못한 얘기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네. 근데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처음 저희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들 있으니까 중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연초에 제가 올해 계획은 이제 그럼 하는 거랑 이제 쌀로 이제 빵을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쌀로 빵을 만드는 거는 이제 쿠키나 과자류는 이제 100% 잘 되는데 빵으로 하는 거는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밀가루로 만드는 걸로 빵을 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 그걸 해서 나중에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하겠는데 그냥 제가 집에서 활용하고 먹으려고 하는 거라서 그냥 그거는 이제 일단은 시간 나면 이제 틈틈이 이제 하게 되면 하고 이제 못하면 그냥 맛있는 쿠키나 과자나 이제 주로 쌀로 하는 걸로 이제 만족하기로 했고요. 대신 이제 제가 드럼도 이제 연초에 제가 이제 옥상에다가 드럼 방을 설치해서 한다 했더니 이제 집에 친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지난 2주 전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그 드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방을 먼저 지으려고요. 아직 드럼을 시작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방을 지으려고 자료 수집 얼추 해놓고 이제 와서 만들어 주실 분까지 전화까지 이제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서 조만간에 이제 방음방 짓는 거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요 근처에 지금 드럼을 배울 곳을 지금 찾고 있는데 마땅히 없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할까 지금 이제 그건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빵을 하는 계획을 접는 대신 작년 8월부터
제가 평생의 그 계획이었던 영어 회화를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영어 회화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해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복습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일기 형식으로 이제 영어 회화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한 거였고요. 오늘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철원에 그 주상절리길 잔도가 이제 작년 11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매주 화요일 날만 쉬는 날이고 계속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분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관광객개발실에서 이 잔도를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이제 딸려서 저희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매표소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전화 상담해주는 그 업무 지원을 오늘 나갔었다가 한 오후 2시 정도면 얼추 이제 들어오실 분이 다 와서 그때 정도 이제 숨통이 트여서 잔도 주상절리길을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평균 올해 1월부터 봄 되기 전에 한 3월 그걸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구나. 1월부터 4월 18일 날 이제 저희가 그 해제가 됐잖아요. 거리두기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그 다음 주부터 그 주부터 관광객이 지금 배로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부터 4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전주까지는 주중에는 뭐 좀 당연히 덜 오는데 주말에 평균 한 3,000명 에서 3,500명 그 선에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18일 이후로 첫 주에가 6,000명이 넘었는데 이번 주에는 7,000명이 넘었어요. 어제 7,000명, 오늘 7,000명. 하루에 7,000명씩 이렇게 지금 주상절리길에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아마 철원에는 그 주상절리길이 뭐 아무튼 되게 인기리에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봄이 됐으니까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굉장히 이게 그 나뭇잎에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나니까 주상절리 그 자체가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정말 멋지게 봤는데 지금 이제 초록초록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앉아서 막 블로그를 제때제때 해야 될 것 같아서 블로그에다가 지금 일단은 사진을 올려놨어요. 사진을 올렸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하면서 유영준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이 블로그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 100이면 100장 다 선택이 돼서 그냥 다 올라왔거든요. 업로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풍경 사진을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용량이 많이 차지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용량이 넘쳐서 선택이 안 된다고 선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이렇게 가까이 접사해서 찍거나 좀 뭐 그거를 자르기를 했거나 그러면 잘 올라가는데 원본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용량이 커서 안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다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생겨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사진을 카메라 설정을 바꾸셨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바꾸거나 바꾸지도 않았고 우리가 뭐 일부러 카메라 설정만 바꿔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설정이 바뀌냐면 예를 들어서 저 스마트폰 절전 모드 있잖아요. 네. 절전 모드가 기본 절전 모드, 최대 절전 모드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카메라 설정 자체가
리셋돼요. 네. 근데 대부분 이 현상은 겪어보셔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안드로이드 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 촬영을 하다가, 조금 배터리 모자라고 할 때 기본 절전 모드를 켤 때가 있거든요. 또는 최대 절전 모드. 이렇게 했거나 빠지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설정했던 거에서 다시 되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 왜 이야기 드리냐면, 카메라 설정 값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찍는 사진 사이즈 있잖아요. 파일 사이즈. 예,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고화질로 그냥 해놨는데 올릴 때 예. 고화질로 해놨는데 그거를 고화질을 갖고 이미 찍혔기 때문에 이미 고화질로 찍힌 거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사진 파일 자체가 굉장히 고화질일 때, 네. 카메라 설정 때문에 찍은 사진 자체가 파일이 엄청 클 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앱에서 사진을 올릴 때, 첨부할 때 화질을 낮추면서 첨부하는 게 있고, 원본대로 첨부하는 게 있는데, 지금 원본 첨부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카메라에서요. 원본 첨부를 예. 근데 이제 아니,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카톡에서는 요거를 고화질로 올릴 거냐, 원본으로 올릴 거냐, 뭐 이렇게 묻는 데가 있어서 알겠거든요. 예. 그 기능이 어디 있는지 블로그에도 설정이 있어요. 안에가. 했는지 모르겠어서. 예, 제가 그 안에 블로그 들어가시면, 네. 예, 블로그 블로그에 그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메뉴 들어가서 설정 찾아보시면 거기에 첨부하는 파일에 대한 부분 거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관리하는데 조정하는데 설정하는데 가서 예. 예. 매번 파일 올릴 때마다 하는 그거 말고 그리고 예. 설정에 가서 예, 설정해서 거기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네이버 마이박스 있잖아요. 네이버 마이박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안 쓰고 계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안 쓰는데. 블로그 지금 하고 계시죠? 블로그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서 보통 네이버 클라우드는 기본으로 대부분 쓰고 계세요. 근데 자동 올리기라든가 이런 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 계정이 있으면 일단은 있어요. 예전에 무료로 할 때 쓰다가 예.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크롬으로 옮겨서 거기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꽉 찬 것만 아니면 원래 30기가까지는 일단은 파일이 올라가니까 한번 정비를 하셔가지고 클라우드를 유료 회원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니요, 유료로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게 그게 30기가니까 유료는 30기가 넘을 때부터 유료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그쪽 거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를 파일 첨부를 폰에 있는 거나 PC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직접 첨부하는 거 말고 네이버 마이박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 들어간 거를 이렇게 첨부하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블로그 운영하실 때. 예. 그리고 용량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조절도 좀 해주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 계속 운영하실 거면 네이버 클라우드 쪽, 예, 마이박스 앱 안 깔려 있으시겠네요. 그럼 폰에. 네. 예, 그러면 그거 설치를 하셔가지고, 예. 육각형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돼서, 여기 파란색으로 돼갖고 육각형이 있죠? 네. 화면 가운데 셋째 줄 끝에, 예, 요 앱인데요. 예. 요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폰에 있는 거 자동 업로드, 그거 설정해 놓으시면, 그때 옵션에가 그게 들어있어요. 원본 사이즈 올리기 하고, 그 다음에 화질을 좀 낮춰가지고 올리는 거. 근데
그때 화질을 낮춰서 올리는 걸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로그로 옮길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가요. 이미 조절이 한번 된 거라. 그러면은 2차적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사진을 아니,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폰에 저 앱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 설정돼 있으면 사진 찍는 대로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옵션 여기에서 블로그에서 파일 첨부할 때 폰에 있는 걸 첨부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거 첨부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니까 사실은 과정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크롬에서 그 구글 포토에서는 예. 블로그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그렇죠. 네이버는 클라우드 자기네 그 회사 것만 연결하게 해라는 거구나. 그건 본 예, 거 그리고 요새는 그 클라우드 쪽 첨부하는 게 네이버 쪽에서도 SNS 에서 사진 불러오기 이게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랑 다 해보시면 페이스북 것도 이렇게 계정 연결해 놓으면 페이스북 사진도 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쓰는 거를 좀 해보시면 이상화 계장님 쓰시는 스타일에는 그쪽으로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구글 포토에다가 유료로 해가지고 유료로 해서 사진을 그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유료는 절대 안 권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예. 전에 제가 12월 달에 예. 찍은 사진이 갑자기 확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게 이제 이거를 유료하라고 그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사진 다 지워질까봐 그래서 유료화를 했죠, 작년 12월에. 오히려 그때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테라박스라고 요 앱이거든요. 네. 테라박스라는 앱이 있어요. 네. 요 앱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얘는 1024기가를 그냥 무료로 줘요. 24기가? 1024. 1024.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주는 양에 그냥 30-40배 이상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글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별도예요. 별도. 예, 근데 무료 상태가 1테라예요. 무료가 1테라니까 용량이 꽤 크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야기 드리냐면 사진 중에 당장 첨부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 중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챙기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계속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지금 당장 쓸 일은 없다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났거나 이런 기존 사진들은 테라박스 쪽으로 옮기고 예, 그다음에 블로그에 활용할 사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네이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상화 계장님은 블로그 쪽을 네.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네. 블로그 중심인 분은 네이버 쪽 마이박스 써가지고 그쪽 클라우드를 쓰시는 게 훨씬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최근 것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나 이제 저기처럼 사무 업무 쪽으로 구글 쪽을 많이 쓰는 사람들 구글 오피스 계열 있잖아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저기 쪽이라든가 이쪽 많이 쓰시는 분들 경우는 구글 포토를 쓰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좋고 예.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하시면 돼요. 과거 거 전체적으로 저장하는 거는 테라박스.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 중심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네이버 마이박스. 예,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구글 쪽 예,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구글 그렇고 그러면 클라우드 그러면 만약에 제가 구글도 유료로 해놓고 클라우드도 유료로 해놓으면 사진이 양쪽으로 가나요? 아니 유료로 해놓으시면 네. 유료로 해놓은 게 용량에서는 꽤 주니까 네. 예 괜찮기는 할 거예요. 구글에서 쓰시는데 근데 그거를 저기 네이버에서 구글은 아마 저기 허용을 안 해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구글을
그러면 지금 유료한 거를 이제 그러면 적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테라박스 쪽으로 옮기고 예. 예, 다운로드. 그리고 용량이 이제 그 15기가 아래로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무료화로 해놓고 그러면 유료를 빼야죠. 무료로 바꿔야죠. 무료로 바꾸고 예.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유료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클라우드 유료화 하지 마세요. 유료화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테라박스가 네. 기본이 그 1024 네. 기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동영상이라든가 큰 것들 많이 보관하고 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보관하는 거 절대 싫다. 네. 그런 분들 경우 아니면 어지간한 일반인들은 그 사진 갖고 테라 넘기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가능하면 서비스 하실 때 유료 서비스 계약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훨씬 더 저희가 사용하기는 편리하던데. 당장은 그렇긴 한데 네. 적절히 기업 간의 경쟁이나 이런 거 보고 또 새로운 서비스도 그러면서 하나씩 조금 배우고 겸사겸사 하는 그런 기분으로 약간 쪼달려야 사실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쓰시는 능력이 조금 올라가요. 근데 유료로 처리해 버릇 이거 습관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에이 번거로운데 내가 저거 굳이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약간 처지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방음 부스는 그거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몇 평에? 지금 한 2m, 3m, 2 곱하기 3m 정도로 할까? 네네. 2 곱하기 3m 정도? 2.5 곱하기 3m로 할까? 지금 그거 아직 못해요. 그래서 비용 견적이 얼마나 나왔어요? 아직 견적은 안 봤어요. 네. 이제 하실 분만 여기 지역에 이제 건축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해봤다고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자재값만 제가 재료를 사주면 본인이 인건비만 들여서 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지금 얼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견적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한 500에서 1000 사이 정도는 들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 뭐 당연히 그쪽으로도 알아보시고 왜냐면 맞춤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기 쿠팡이나 이런 데서 방음 부스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네. 방음 부스로 검색하면 피아노 학원들이나 이런 그런 음악 학원들 그리고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방음 부스 있잖아요. 이런 게 작은 거는 뭐 몇십만 원대부터 그 다음에 이제 몇백 단위 요 범위로 해가지고 부스 자체가 그냥 배송이 돼서 와요. 물론 이제 옥상으로 올리려면 약간 그 비용이 더 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공부하는 셈 치고 꼭 그쪽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셈 치고 정보 수집해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그리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방음방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기성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옥상에다 별도로 외부에다가 한 사례가 별로 없고 다 왜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안에다가 얘를 갖다가 다시 재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게 주로 많아서 저는 이제 옥상에다가 그냥 야외에다가 새로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비 오고 그런 거에 실내 방 안에 설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죠. 그냥 집 짓는 분한테 이렇게 뭐 집처럼 이렇게 짓고 안에다 이제 방음 이거 방음 뭐라더라? 이렇게 같은 거를 흡음재들 부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해볼까 하고요. 예. 왜냐하면 인건비는 뭐 하루에 60만 원만 주면 된다 하니까 하루에 끝나면 60만 원 드는 거고 이틀 하면 120만 원 주는 거고 이제 그거 계획만 잘 되고 재료 조달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500만 원 이하로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디 그런 거 관련된 그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막 이렇게 작은 평수도 2, 3천 정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긴 한데 그건 너무 비싸고 이래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는 그건 너무 센 것 같고 그래서 한 500에 사이 정도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우리 그 그룹, 우리 소셜 서포터 코리아 그룹의 네.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예, 이천에 계시는 분이세요. 네. 예, 근데 아니 업자 아니세요. 근데 네. 그분은 그 트럼펫이랑 이쪽 그 색소폰, 예, 네. 그런 쪽들 이런 쪽으로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본인 차량 있잖아요. 네. 예, 본인 차량 안에다가 방음 처리를 해가지고 그분은 들으면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예, 자기 차량 무슨 차 무슨 차? 차가 암만 해도 저기 그 원래 식당 하시는 분이시라 좀 약간 차가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도 있다. 차에 하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예, 노래하는 거 차에서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고 공간도 잡아먹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있으시니까 스트레스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에다 해가지고 예, 원하는 데 가서 적절한 데서 세워놓고 이렇게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도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9시 반에 가죠. 박숙란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어저께인가 제가 동대문 원래는 제가 집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에 못했어요. 지난주에 그 50% 교육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도 또 못해요. 수요일 날 이제 요일을 정해놓고 하니까 이제 다른 요일은 제가 방송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도 이 실시간 방송하는 거다 다 짜여 있어요. 누구는 며칠 다들 하니까 그 남은 시간에 하면 조금 이렇게 신뢰가 되니까 남은 시간을 안 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시간에만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은 보니까 오전에 많이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게릴라로 동대문 시장을 한번 가겠다고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고 이제 나가봤거든요. 시장 그런데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소개해주고 하려고 갔더니 요즘은 그 동대문 그 도매시장도 이쪽이 신평화 같은 데는 토요일 날 안 한대요. 네, 토요일 날 안 하고 또 이쪽에 신평화 옆에 보면은 그것도 무슨 평화 남평화 안가 거기는 가방만 다 도매하는 데거든요. 가방 도매하는데도 거기도 또 토요일 안 한대요. 그 시장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가끔씩 가봐도 토요일 날 맨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그래서 저쪽에 동평화 쪽 가서 이게 한번 쭉 보고 그리고 거기 동대문 지하 그 종합상가 지하에 그 뜨개질 하는 실 팔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두타 앞에서 지방에서 이런 거 뭘 자기 제품 가지고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조합처럼 됐는가 어떻게 네트워크로 된 것 같아요. 강원도 사람도 있고 홍성 사람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자기들끼리 모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어떻게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돼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식초 저는 식초를 제가 하니까 관심 있어가 좀 보고 꽃차도 이제 가져온 데가 있고 관심 있어가 좀 보고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꽃차도 보니까 그냥 건조만 시켜가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덕는 거보다. 이제 조금 꽃차를 좀 한 사람들 보면 금방 알거든요. 이게 더 걷는 꽃차인지 그냥 자연 건조 시켰는지 아니면 그 건조기에 건조 시킨 거 금방 알아요. 근데 건조기에 건조 시킨 거는
수분을 빨리 날려주니까 색깔은 예뻐요. 예쁜데 이게 불에 안 들어가면 향이 적고요. 이게 차가 잘 빨리 안 우러나, 깊은 맛이 안 우러나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통 그거 잘 몰라요. 꽃차고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 보고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효능보다가. 근데 꽃차는 불에 반드시 한번 덮어야 그게 끝까지 잘 우러나고 그 제대로 이제 된 그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초도 그렇더라고요. 식초, 저 같은 경우는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걸러서 다시 이제 그 식초를 안치거든요. 안쳐서 그거 뭐 한 20일, 한 달 뭐 이렇게 한 달쯤 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또 숙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식초는 나와요. 근데 보니까 꽃을 띄워놓고 막 그래서 그러면 이 식초 그러면 천연식초냐기 자기 천연식초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꽃식초라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양조식초에다가 꽃을 띄워가지고 그걸 숙성을 시켜서 갖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잘못 사면 그런 거 산단 말이에요. 잘못 사면 그런 걸 사가지고 꽃식초라고 내가 가져와서 먹거든요. 그리고 뭐 보면은 파인애플 식초, 바나나 식초 먹고 살 뺐다고 막 그래요. 다이어트 된다고. 그거는 좋은 다이어트가 아니거든요. 강한 산에 이게 그 숙성을 침출을 시킨 침출 식초는 산이 강해요. 산이 너무 강해. 산도가 거의 7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천연식초는 4에서 5 나오면 많이 나와요. 보통 감식초는 2.5, 산도가 2.5면 2.2도만 넘어도 감식초는 식초로 분류를 하거든요. 일반 식초는 2.5 갖고 안 되고요. 보통 4 정도 넘으면 식초라고 하는데 보통 4, 5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7 정도 되는 식초를 가지고 그 침출을 시켜서 그걸 따라서 마신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가 힘들어요. 위를 힘들면서 살이 빠지는데 사람들 그거 다이어트 좋다고 이제 막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걸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치아부터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거 또 먹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한대요. 식초 마시고 빨리 물 마시라고. 물을 바로 마시면은 좀 덜 하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식초 같은 것도 가서 보고 잘 사야 되고, 옷차 이런 것도 보고 가서 제품을 잘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막 구매를 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병호님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 저 시골 도로에는 일단 제가 본 걸로 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터체인지라고 하죠. 보통 보면 이 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옮길 때 거기에 보면 시골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싸서 버린 사람이 가끔씩 있거든요. 쓰레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은 다른 나라를 비교한다면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일본에 가게 되면 그 쓰레기가 도로가에 투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정신이 국민성이 너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안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난 음식 봉지를 싸서 도로가에다 던지는 것 자체, 종이컵 던지는 자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CCTV를 설치해 갖고 징벌적으로 면허 취소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러면 우리가 외국서 사람이 오게 되면 좀 도로가 참 깨끗한 그런 면을 보여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골에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또 냉장고를 버리지 않느냐, 별걸 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좀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걸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모순점을 좀 많이 보고된 판입니다. 좀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보고 다녔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뭐, 다음 공용수 원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은 시간이 이제 지났네요. 예. 오늘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이종선 대표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얼굴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는 보는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 온 이유는 이 운동하러 갔다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돌다가 좀 멀리까지 갔고, 그리고 밥을 바깥에서 한번 먹고 싶어서 이렇게 식당을 뒤졌는데 전부 다 완전히 꽉꽉 들이차서 아이고,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잠이 드는데 제가 불안해서 아직 2년 동안 한 번도 식당을 안 갔거든요. 그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당 찾느라고 정말 우리 동네를 다 뒤졌는데 딱 한 군데 이렇게 방이 있는 데가 있는 거를 제가 치과 옆에 거기 있어서 이제 잠깐 가서 밥 먹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운동이 좀 욕심나서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제가 뒤에 올린 거는 이게 목단입니다. 목단. 오늘 처음 봤는데 원래 아주 이뻐요. 저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이 목단꽃이 향도 좋고 이렇게 모란, 예, 목단, 모란꽃 예, 모란꽃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피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죠 참. 예, 오늘 하여튼 제가 운동을 조금 많이 하는 바람에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뭐 유영진 대표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중간에 꼽사리로 사이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떠들어서 따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시간이 넘었으니까 오늘은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땜빵 멤버여서.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셔서 참 좋은 사랑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뭐 다음 주 또 즐거운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